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등쳐먹고 살다가는 다 벌받게 되어 있다. 복잡한 갭 투자 등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하고 수수료도 저보고 내라고 하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진짜. 심층 취재, 오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죠. 전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국은 이제 월세 제도가 일반적이고요. 전세 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그런 독특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 시간에 자주 이제 등장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빌라왕 사태로 불리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서면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들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증금을 들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저랑은 10월 말이었고요.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거의 10월에서 11월까지 연락이 됐었고 12월 달부터 잠적 들어갔고. 집주인은 30대 이모 씨. 이 건물에만 오피스텔 64채를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전세로 내줬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실도 깡통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며 임차인들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게 분양가 1억 8천이고 매매가 1억 8천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나 느낌 이상은 전세 사기 같다 이거.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 보증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순위에서도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설정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34명. 추정되는 피해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20층짜리 오피스텔. 이곳 93가구 중 7가구 역시 이 시 소유입니다. 이 오피스텔도 근저당권이 걸려 있어 세입자 7명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후순위인 것도 문제고 저당이 또 많이 잡혀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뭐 1억 4천만 원을 당장 제가 좀 힘들어지죠 많이. 동래구 온천동의 한 건물의 33개 호실 역시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인데 최근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한 명당 최대 1억 1천만 원. 이 건물에서만 피해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중기청 대출 80%에 그냥 일반 7명 대출까지 받아서 완전 100% 대출로 들어왔는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못 들어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이제 막막하긴 하네요. 이 씨가 가로챈 금액은 서면 오피스텔 57억 8,400만 원. 같은 건물 내 상가 25억 7,400만 원. 온천동 오피스텔 53억 9천만 원 등 모두 137억 4,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직거래 앱으로 매물을 확인했고 매물을 직접 보러 간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축이라 깔끔한 매물. 거기다 관리비를 깎아줄 테니 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약하자고 부추겼습니다. 사고가 나고서야 알았지만 계약 진행까지 도와줬던 이 사람. 자격조차 없는 중개 보조인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중개를 해줬던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앞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이곳에서도 나가야 하는 처지지만 추가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거나 뭐 이런
무조건 지원해준다는 거는 너 여기서 살면서 네 빚 갚아라 이 말이거든요. 집주인한테 받아야지 왜 저희한테 받으려고 합니까? 그분이 계약을 파기한 건데. 임차인들이 원하는 건 간단하고 명료하거든요. 내가 맡긴 임차 보증금 돌려받기를 그냥 원하는 것 뿐인데. 전세 사기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 위조를 해가지고 임차인들의 주소를 옮긴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임차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허점은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전세 사기의 유형 자체가 메커니즘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라는 점에서 전세 보증금을 떼었다라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기극을 염두에 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른 뒤에야 국토부는 지난 2월 뒤늦게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신축 빌라 시세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안심전세 앱도 운영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차인 분들이 이제 과도한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채무 정보 등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사실 이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또 분명히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대책 마련에도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좀 또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또 못 돌려줄까 봐 그런 걱정하는 부분도 요즘 있습니다. 최후의 안전장치였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여력에 대한 신뢰성도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최근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여력이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전세 보증금 사고는 모두 5,443건. 4년 전 372건과 비교하면 15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사가 각종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 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54.4배까지 급증했고 올 가을이면 59.7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가 60배를 초과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운용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지금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채무를 상환하시지 못하는 경우 이제 신속히 전세주택에 대해 저희가 강제 경매를 실시한다든지 채권 회수를 하고 있고요. 이 기간 자체가 조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빌라왕 사태가 수도권 문제인가 했는데 부산에도 이렇게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경매 절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부산시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임시조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들이 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본 그들 대부분 20,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문인지 최근에 전세 시장에도 좀 이상 기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전세 대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요즘은 전셋집을 구하기보다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부산 진구 2,600여 세대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매매에 비해 전세와 월세 등 임대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선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에서 아직도 전월세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집은 4가구 중 1가구 꼴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2년 살고 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씩 많게는 1억씩 올려달라고 해서 집주인 우위의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시장입니다. 분양 때부터 인기인 신축 아파트의 사정도 이렇다 보니 구축 아파트거나 소규모 단지의 경우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분양한 지 35년이 된 수영구의 한 아파트. 이곳은 석 달째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 또 다른 아파트. 이곳도 전세 계약이 곧 만료돼 되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에는 전세 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 전세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전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전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야. 같은 아파트 단지 또 다른 임대인 박모 씨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집을 전세로 줄 때만 해도 전세 보증금은 2억 원. 하지만 지금은 시세가 1억 6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전세금 4천만 원을 돌려주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 임차인은 보증금을 더 낮춰 월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세에 맞춰서 4천만 원만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또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을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려면 제가 또 1억을 준비를 해야 되고 1억 준비를 하려면 대출도 만만치 않고 또 이자도 높고 이래서 생각에 이것을 진작에 처분을 했으면. 임차인 구하기 전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중문을 달아주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시세가 떨어진 만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매달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듯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지난 2021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84제곱미터형 최저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 사이. 하지만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수영구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88제곱미터형 매매 최저 호가가 10억 원이지만 전세가는 3억 원에 그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30%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산 전체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66.3%, 전국 평균인 70.3%보다 낮습니다. 부산 지역 선호 주거 지역인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른바 해수동의 전세가율은 부산의 평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지금은 53%거든요. 불과 몇 년 만에 한 10%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는 얘기는 분양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세가. 그리고 전세 가격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전세입자로 살던 분이 돈을 좀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계층의 임차인들
주거 안정성이 좀 더 훼손될 가능성. 전세 제도는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전제에서만 유지될 수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집값은 IMF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집값 상승에 맞춰 전세금을 올려도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따라서 임차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임대인인 집주인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준다고 임차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녀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사를 못 가는 사정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마냥 기다리는 임차인도 많았어요. 그러니 여유 있는 분들은 갭 투자도 많이 했죠.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다며 전세 대출 기금을 이명박 정부 때 약 22조 원, 문재인 정부 때 180조 원까지 늘렸고 이는 오히려 전세금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집값까지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 시점의 전세 가격이 이전 계약 시점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자 임차인이 오히려 우위에 서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한 전세 임차 시장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바로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불가피하게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이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195건으로 6달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의 뇌관은 지난 2021년 집값 상승기 때 급증한 갭투자 매입 아파트의 2년 전세 만료 기간이 곧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역전세난, 깡통 전세 위험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채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최근에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세 소멸론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최근 들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은 좀 섣불러 보입니다. 집주인인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임차인 김모 씨와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2년은 살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임차인이 보내온 문자 한 통. 3개월 뒤 나갈 테니 보증금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안에 나가기 석 달 만에 통보만 하면 된다는 이 법은 누구를 위하는 법입니까? 그리고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칩 보내가지고 돈 마련해라 이거 아닙니까? 석 달 만에 어떻게 이걸 마련합니까? 이런 제도는 겉으로 볼 땐 집주인에겐 불리하고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호해주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임차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뭐 내일 당장 제가 나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석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세입자 못 구했다고 보증금을 못 맞춰준다고 하니까 또 뭐 또 저보고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하고 뭐 수수료도 저보고 내라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진짜. 임차인 김 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것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집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도 발생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이전까지는 연 5%,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연 12%를 지연 이자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많은 부자들만 위한 법이 아닌가. 전셋집 경매 신청하려고 해도 제가 집을 비워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같은 서민들 위한 임차법은 아닌 것 같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지고 국내 현상으로 깡통 전세도 많아진다고 해서 이 대출 이자를 갚느니 차라리 월세로 전환을 해서 제가 가진 목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05만 9,306건입니다. 이 중 월세 계약 비중이 42.7%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도 줄고 있고 갱신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월세 우위의 시장 상황이 나타나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임대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부산의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선 전세 제도를 통한 자가주택 구입의 기회가 줄고 있는 데다 월세까지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제가 월세를 알아봤는데 전세 자금 대출은 그래도 만기에 일시금으로 이제 갚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원금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월세는 매달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고금리 우려가 여전한 만큼 전문가들은 당분간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소멸론이나 전세 무용론을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택 임차 시장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속도가 좀 빠르기도 하고 비율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주인이라든지 세입자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간 내에 사라진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있다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계속 전세 보증금이 낮은 상태에서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팔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민간 임대 시장이 축소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세라는 제도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임대차 시장. 전세가 사라질지 월세 선호가 계속될지는 모두 전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나눌 것 없이 모두 한숨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되고요. 네. 그런데 어떠세요? 이번에 취재하시면서 느낀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현재 임대차 제도의 문제로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량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특히 공문서 위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전세 사기를 대비한 젊은 세대들에게 금융 관련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